입니다. AI 마케팅 12주차 오늘은 12-2 기술 수용 이론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이 AI 기술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수용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수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기술 수용 모델로 TAM, 인지행동론, 기술 수용 모델 TAM이라는 곳이 있고, 인지의 행동이론이라고 해서 CBT, 영문 이니셜 앞으로 빼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계획된 행동이론, 합리적인 행동이론, 혁신 확산이론, 동기부여 모델, 사회인지이론, 통합기술 수용 모델,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용자에게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그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기술 수용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앞전 시간에 유용성, 용이성, 그리고 유의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유용성은 어떻게 유익하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내용을 채워주는 유용성.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이성인데 뭔가 이걸 씀으로써 혁신이 이루어져서 편리하고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용이성. 그리고 유의성인데 이걸 사용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을 때 오는 그런 유의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을 수용하게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누미 병기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누미 병기 안에는 유용성과 용이성과 유의성이 한 번에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안에서 아주 유익하게 그냥 손을 안 대고도 말로 명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또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 기계와 대화를 하면서 명령을 하고 뉴스도 듣고 또 뭐 온도도 맞추고 다양하게 편리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유용성과 용이성과 즐거움까지 주는 유의성이 함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자가 그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을 수용하게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멘트 퓨어라고 그래서 옷을 쇼핑할 때 아주 편리하게 내가 좋아하는 옷을 그 내 사이즈에 맞게 촬영을 해놓으면 3D 바디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유용성과 용이성이 있는데 이렇게 쇼핑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다고 했을 때는 유의성까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가상 비서 내용에서 오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동시에 얻는 부분, 챗봇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소비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을 때 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답을 소비자가 질문한 내용을, 고객이 질문한 내용을 아주 시원스럽게 명쾌하게 답을 해줬을 때는 인공지능의 뛰어난 기술을 보면서 AI 기술 수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수용하게 하는 수용 모델 내용을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기술 수용 이론인데요. 이 기술 수용 모델은 어떤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을 중심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수용하는데 한 가지만 내용을 결합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아니면 더 많이라도 결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뿐만 아니라 산업에 맞는 어떤 개인의 변수까지를 추가해서 계속해서 확장돼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야만 모델의 타당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이 기술을 수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제이다. 개발해놓고 사용자가 이 기술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용성과 용이성과 유의성에 대한 내용을 있었는데, 그 외에도 더 다양한 모델을 결합해서 그 안에서 유용성, 용이성, 즐거움까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술 수용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용 이론 중에는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외에 인지된 유용성을 추가했는데요. 용이성도 있고 유용성도 있어야 되지만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지된 유용성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밖에 혁신 저항의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저항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인지된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지된 복잡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 이 교재에서는 저항 요인보다는 수용 요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 요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인지된 위험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인지된 복잡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혁신인데 그 조작이 힘들거나 작동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주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잡고 움직이고 머리 쓰고 이게 아니라 내가 말로 명령만 뱉으면, 명령만 하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누가 접근을 하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인지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저항 요인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수용하지 않겠죠.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 가치 지도를 작성을 하는데요. 소비자 고객 경험,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 주기와 기술 수용 요인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경험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부분인데요. 6가지의 경험 주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구매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사용하면서 가치를 실현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6가지 구매 경험 주기를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된 어떤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의성 등 3가지 인지 요인을 이렇게 표로 그려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이 어떤 영역에서 핵심적으로 경험적 가치를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의 경험 가치 지도를 그려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 수업이 끝나고도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사용자 경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해보는 중요한 표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로는
유용성과 용이성과 유의성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사용자에게 경험 주기 6가지 이 패턴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구매, 전달, 사용, 가치, 실현, 조정, 평가인데요. 구매 시 유용성은 있는 것인가? 구매 시 용이성은 있는 것인가? 구매 시 유의성이 있는 것인가? 또는 전달 시 유용성이 있는 것인가? 용이성이 있는 것인가? 유의성이 있는 것인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I 제품을 사용 시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은 있는 것인가? 또한 가치 실현 시 유용성이나 용이성, 유의성이 있는 것인가? 조종 평가 때도 이 내용들이 있는가를 유용성과 용이성과 유의성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자의 경험 가치 지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스마트 AI 뉴미 변기, 스마트 변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이 표를 하나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단계에서 음성 명령 방식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손으로 만지거나 몸을 사용하지 않고 음성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유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용성. 그래서 사용 단계부터 유용성이 있는 것이죠. 손 조작이라든가 장소 이동이 필요 없이 화장실 용물을 보는 그 자리에서 음성 명령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편리하고 쉬운 용이성이 있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가상 비서와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치질 등의 용물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의 생산성이 증가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어떤 시간 생산성 이런 것들이 유미 변기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편리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음으로써 소비자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수용하려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누미 변기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요청 내역은 데이터로 변환이 돼서 모두 학습되겠죠.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학습이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요청한 내용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데이터죠. 이것이 학습돼서 기기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공지능과 차이가 있는 것은 인공지능은 학습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 다르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알고리즘에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생생한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줄 때 학습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더 최적화해서 알게 되고 더 학습이 돼서 더 잘 알아듣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주로 쓰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비서의 기술이 점차 다양해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악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음악을 학습을 해서 빨리 좋아하는 음악을 빨리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목소리 인식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내용을 알아들어서 인식을 한다든가 다양한 학습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습된 내용대로 향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데이터가 생성한 데이터, 내가 명령한 내용들이 학습이 돼서 사용자에게 맞춤화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누미 기기 사용자는 기기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누미 변기에서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혁신 제품의 핵심적인 기능 중심으로 보면 경험적 가치 지도에 경험적 가치 이런 것을 지도에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다음에 지도표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8개 칸 중에서 비어있는 부분에 어떤 것을 처리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전략과 관련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스마트 변기 누미에 대해 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미 변기의 경험 가치 지도인데요. 지금 구매, 전달, 사용, 가치 실현, 조정, 평가 이 내용이 구매의 경험 가치죠. 경험 가치 지도인데 여기서 유용성과 용이성과 유의성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구매할 때 유용성을 뭐 놓을 것은 없겠는가? 구매할 때 용이성을 넣을 수는 없겠는가? 구매할 때 유의성을 넣을 수 없겠는가? 또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유용성이라든가 용이성, 유의성을 얻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는 채워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도 한번 채워보자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험을 하는데 사용을 할 때 누미 변기를 사용을 했을 때 유용성은 뭔가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음성 명령 방식으로 다양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다. 그냥 손을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서 변기에 앉아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용이성은 인간 친화적인 음성 명령 방식이 처리에 수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손발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인간의 친화적 음성 명령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용이성이 있고요. 유의성은 가상 비서와 상호 작용을 함으로써 가상 비서와 이야기한다는 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유용성과 용이성과 유의성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실현인데요. 화장실에 있을 때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창출하죠. 왜냐면 일을 보면서도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주요 뉴스를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아니면 날씨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무를 화장실에 앉아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생산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유용성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성은 거기서 음악 설치하면서 즐거움이 있었다면 유의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오디오라든가 독서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면 즐거운 시간을 창출했기 때문에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에 있어서요. 가상 비서 스킬로 스킬 다양화로 해서 화장실 처리 용무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서 유용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요청 내역이 학습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내용은 유용성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이 계속됨으로 해서 사용자 맞춤화되는 그런 편의성이 증진됨으로써 용이성이 생길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스킬 및 콘텐츠 확장으로 유의성은 증진될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콘텐츠가 확장되고 업그레이드 됐을 때 유의성은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경험 가치 지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빈칸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코웨이 정수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누미 변기 내용을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웨이 정수기 사업과 같이 렌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구매라든가 전달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을 사용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구매에도 이 내용을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직접 판매가 아니라 렌탈 방식은 어떨까? 또 방문 관리해 주는 것, 이 변기를 수시로 방문 관리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용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해 내가는 이런 내용에서 구매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앞전 페이지에 빈칸에 평가를 더 좋게 하는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비어있는 영역에 어떤 효과적인 방안으로 채울지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이제 채워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혁신, AI 혁신의 최종적인 성과는 경험적 가치를 극대화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 극대화가 절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표를 그려서 그 안에 채워봤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이 있는가, 용이성이 있는가, 유의성이 있는가, 시간에 효과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경험적 가치를 더 구체화시켜서 제품에 사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첫째, 둘째 요인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의 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도를 그려가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혁신 제품을 수용하게 만드는 인지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도를 작성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공지능의 혁신 기술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중요하게 이렇게 체크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2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기술 수용 이론인데요. 12-1에서 봤듯이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험 지도를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 지도를 작성하는 데는 사용자의 경험 주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인지 요인 3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 6가지 소비자의 구매 경험 주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구매 시, 전달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가치 실현할 때, 조정할 때, 평가할 때, 이 내용이 구매 경험 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누차에 걸쳐서 중복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용자의 경험 가치 지도였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누우미 병기를 통해서 사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누우미 병기의 경험 가치 지도를 만들어서 유용성, 용이성, 유의성, 그리고 구매 내용 부분에서 구매, 전달, 사용, 가치 실현, 조정, 평가에 대해서 표를 그려놓고 그 지도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가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12-2 수업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